양반이 이렇게 균형이 있는 건데 균형은 똑같지만은 사실은 문반이 또 우수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his is Mark Peterson with the Frog Outside the Well Research Center again. And today we're doing number 8, civilian control. And this is one of the 10 keys to the peaceful and stable history of Korea. 오늘도 한국말로 할게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신 궁정에서 관리했다는 것이 아주 유일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또 이거 어디까지나 우물파게 개구리 보는 입장인데 다른 나라에 비교한다면은 비교적으로 그런 문신은 관리를 했고 무신의 문제가 많지는 않았었다고 좀 주장합니다. 그 한 가지 예외한 것인데 그것은 고려시대 초에 최정권 그때는 최씨들 장군들인데 정권을 좀 잡았지만 그때는 일본의幕府그러니까 막부 관리하는 건데 왕 제왕을 좀 인정을 하고 하면서는 모든 힘은 권리는 사실은 장군의 손에 있었습니다. 또한 비교적 한국에는 군인의 반란 많지는 않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는 그 관계로 왕조를 바꾸는 일이 좀 많습니다. 한국은 안 그래요. 왕조가 오래 가는 거예요. 최정권에 있었을 때도 고려 왕조가 바꾸지 않고 계속 500년 동안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왕조가 바꿀 때 비교적으로 평화스러웠다고 주장합니다. 500년 가는 고려 시대, 조선 시대는 정권이 바꿨을 때는 그 지배층, 문신의 지배층이 계속 유지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내시예요. 한국에는 내시가 권리가 없었습니다. 중국에는 어느 때 내시는 제왕 대신에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좀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만력 제왕 완리 emperor 할 때는 그때는 임진왜란 생겼습니다. 또 임진왜란이 일본 군인 한국에 왔다고 보고를 중국에 갈 때 그 제왕이 관심 없었습니다. 완리 만력 제왕이 관리는 안 했고 그 대신에 그 내시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내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시는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았었다고 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제 포인트가 오늘 문신의 손에 정권의 권리를 모두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재미있는 거 문관하고 무관하고 균형이 돼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완전히 무신을 좀 내리는 거 아니고 무신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서 조선시대까지 오면은 잘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냐 하면은 고려시대의 제정권을 알았고 또한 중국 역사를도 아셨습니다. 중국에는 진 왕조 때는 오래 가지는 않았었어요. 그 진 왕조가 군인의 왕조입니다. 아주 힘도 강하고 했지만은 무너졌어요. 그 대신에 문인의 정권은 한 나라가 들어왔고요. 또 저 후로 중국 역사에는 수나라는 역시 아주 군인
권력이 있었는데 나라를 통일을 좀 시켰는데 했지만 37년만 가는데 좀 무너졌어요. 그 후로 당나라가 오래오래 갔었습니다. 당나라는 문화적인 문인의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역사는 그거 알고 어디 가지나 문반을 무반보다도 중요성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무반을 무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무반에는 권력을 잇도록 아주 재미있는 거 몇 개 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군수는 현령 군수 여러 명칭이 있는데 거기는 한국의 판은 군인의 무반에 군수가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그렇게 하면은 무반을 좀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무반은 계속 올라가면은 군수로부터 올라갈 수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영의정까지는 무반으로 올라왔는데 대부분은 문반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다면은 시험을 볼 때 무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말 타고 화살 쏘고 홈도 쓰고 뭐 이렇게 실습이 있는데 그 급제하면 이와 같이 무과의 급제를 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문과에 급제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문과 방목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문과 방목이 이것은 효종대왕 8년짜리인데 그러니까 1627년짜리입니다. 이것은 급제자 사람의 명단이 나와요. 그 해에 모두 급제한 사람은 갑과 울과 또 가불병과에 말하자면 우리말로 ABC 이렇게 급제한 사람의 명단이 있습니다. 또한 문과 아래 사마 방목도 있습니다. 사마는 생원시험과 진사시험. 여기서 이것은 숭정삼 갑술해인데 이것은 이것이 1754년짜리 1754년짜리인데 여기서 시험 감시하는 사람의 명단을 숫빌로 좀 썼다가 여기는 인쇄한 생원시험 또 밑에는 진사시험 100명씩인데 이 시험 급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었습니다. 이 급제하기 위해서 학생은 아주 열심히 공부했었다가 여기서 사진이 왕궁 앞에서 품계석 보이는 거예요. 품계석이 왼쪽은 무반, 오른쪽은 문반. 그러니까 양쪽이면은 양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이렇게 균형이 있는 건데 균형은 똑같지만은 사실은 문반이 또 우수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은 왕궁이 어디 가지나 문신의 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은 따로 있고 정부는 따로 있고 정부는 문관 손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문제는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디 가지나 안정하게 문신의 손 안에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정권을 좀 별로 아니하고 또 왕조를 자꾸 바꾸는 것도 아니하고 또 내시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었죠. 원나라 때는
몽고 군인을 들어왔고 혼란도 있었고 많은 사람도 죽었고 그런데 그 고려 왕을 쫓아낸 거 아니고 그 고려 왕은 계속 자리를 유지했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일제는 임진왜란 때는 아주 큰 사변이었습니다. 그때는 200만 명 내지 400만 명 죽었는데 그 때까지는 세계 역사에 제일 큰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전쟁을 이겼고 일본은 치웠고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아들은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또 싸움이 있었다가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계속 조선 나라 이시 왕조로 계속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군인 정권 있긴 있었죠. 고려 시대는 한 100년 정도 1170년부터 1270년까지는 제시 정권이 있었지만 또한 일제 시대는 일제 감정 시대는 그것은 군인 정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그 군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한국은 민간인 문신의 정권은 우수하다고 좀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고 문신의 정권이 있었고 그것은 현대의 민주나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옛날 문신의 정권에는 순수한 유교를 좀 믿는 거예요. 그것은 공자와 맹자가 가르치는 민간을 위한 정부를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급제할 때 시험을 급제할 때는 이 순수한 유교를 좀 공부하는 거예요. 또한 왕하고 정부하고 균형이 있었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3사가 있었는데 맨날 왕이 민간인의 정권을 좀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균형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씨앗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한국의 학생 시위 그거 언제 시작했냐면은 이승만 박사 시대 아니고 조선 시대 시작했습니다. 성균관 학생들 그러니까 성균관은 그때 유일한 대학교 있었잖아요. 거기서 학생이 불만 있으면은 시위를 했었습니다. 학교도 안 하고 시위를 했고 그럴 때는 왕이 그렇구나 뭡니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것이 내가 처음 한국 갈 때 학생 아주 좋은 말이라고 좀 했었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학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생이라고 좀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그 말의 의미가 어휘의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것도 시위라는 것도 옛날에 민주주의의 씨앗이 있다고 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지난번에 선비의 전통을 얘기했는데 사무라이 전통 비교해서 사무라이 전통은 남는 것은 일제 시작한 거요. 또 사무라이가 불만 있으면 자살도 하는데 한국서는 안 그래요. 한국서는 양반 선비가 남는 게 그 옛날 조선시대 무너질 때 남는 게 뭐예요? 교육의 중요성, 교육에 찾아야 되겠다고 남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국민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민이라는 것은 재미있는 게 옛날에 노비를 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민이라는 정신이 아주 한국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사상으로 이렇게 아주 좋은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것으로 한국의 민간인의 정권으로
한국의 여덟 번째의 특수한 평화하고 안정의 특수 득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음번에는 이상한 거 노비 제도, 아홉 번째 노비 제도라고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도 만납시다. 감사합니다.